제10대 동천시 의회 개원에 따른 우리 언론인과의 정담에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정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10대 의회는 우리 사회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소통하고 한마음이 되어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게 가장 최우선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집회도 같이 함께 하려면 혼자의 힘으로는 할 수 없고 우리 의원들 전체가 함께해야 동천시 발전을 위해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현실 감각에 맞는 정책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할 거고 우리 언론인들께서 많은 도움과 격려 주시고 응원해 주신다면 10대 의회를 잘 이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저기 참석해주신 의원님들의 간략한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송석 부의장님의 인사 말씀 간략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석입니다. 이런 거는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동천시에 많은 관심과 조언 부탁드리고 요새 비가 많이 내리는데 많이 이동하시니까 안전 운행하시고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승호 의원님의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또 오늘 이제 장마가 이제 어느덧 거의 지나가고 또 우리 지역에 많은 피해는 그렇게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언론인과의 대화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항상 우리 동두천은 굉장히 어렵지만서도 여러분들께서 그 적극적인 정론 보도를 통해서 우리 동두천을 새롭게 하는데 많은 역할을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10대 의회가 더욱더 시민과 함께 또 동두천의 정책과 방향을 잘 갈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재수 의원님의 인사 말씀. 네, 안녕하세요. 김재순입니다. 9대에 거쳐서 10대 김부천의 가정부의 시민들이 저를 갖다 또 선택을 해주시면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감사드리고요. 그 뜻을 받들어서, 시민의 뜻을 받들어서 더 저희가 이제 시민들에 대한 그 더 낮은 자세로 소통하고 그리고 또 제가 초심을 잃지 않는 의정 활동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의원은 이제 두 번째 이제 5년 차인데요. 언론인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오신 게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이 저희 의정 활동이나 시민들에 더 관심 있게 그리고 또 좋은 오늘 정강을 거쳐서 고개를 주시면 그 뜻을 받들어서 의정 활동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정진호 의원님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 10대 동천시의 의원 김준호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도 올해 첫걸음을 함께 해주심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언론은 눈과 귀라고 봅니다. 의회와 행정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중요한 동반자라고도 생각됩니다. 저 역시 현장에서 작은 목소리까지 귀 기울이며 장애인 어르신 아이들까지 누구나 살기 좋은 동두천을 만들기 위해 현장에서 답을 찾는 의정 활동을 펼쳐가겠다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언론인 여러분과 함께 시민에게 신뢰받는 위해 행동으로 보여주는 의원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한완도 의원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여러분들이 도움을 주셔서 이 자리에 서게 된 한완수 의원입니다. 귀한 백거를 또 동두천을 움직이는 가장 귀한 언론인분들 만나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영광이 많이 생각합니다. 저의 일상 삶 속에서 제가 느끼고 생활했던 모든 것들을 이제 우리 신부에 들어가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겠습니다. 자신이 와주시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말씀드리며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자유롭게 이제 언론인들이
의원님과 의원님 간에 대화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원하시는 언론인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전해드리면 꼭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어떤 의원님께 질문하실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예. 파미스쿨 이상현 기자입니다. 이현숙 의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민들께서는 매우 공정성과 책임있는 의정 활동을 기대하고 계신데요. 제10대 의회에서는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어떤 원칙으로 의회를 운영해 나가실 계획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저희 10대 의회는 의원님들의 각각 우리 의원님들이 5분이 재선 의원님이시고 또 계속적으로 일을 정책 관련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일하신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시고요. 그래서 그 의원님들이 함께 하시는 모든 것들이 우리 시민의 방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의장의 역할로서는 그 의원님들이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할 거고요. 당을 떠나서 우리 시민들을 위한다면은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최근 의원님들 2분이 계시지만 잘 갈 수 있도록 옆에서 적극 서포트하는 역할로 의장의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네. 다른 언론인 또 계실까요? 예. 예, 메트로포천의 양상현 기자라고 합니다. 동부천시의 그 5분 발언 내용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하란수 의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최근에 5분 발언을 두고 뭐 의장의 사전 검열이라든가 뭐 정책 보좌관이 대신 써줬다거나 뭐 여러 가지 문제점, 의혹을 보도하는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뭐 제가 쓴 건 아니고요. 실제로 5분 발언할 때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지 본인 그 하란수 의원님께 직접 듣겠습니다. 네. 예, 질문 감사드립니다. 제가 팩트를 여태까지 나온 1년의 팩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첫 번째 의정을 간단히를 하면서 5분 발언은 5분으로 제한을 하자. 이게 회의에서 나오는 사안이고요. 순서를 팀원할 때마다 3분만 하자. 이런 게 이제 의회 이제 첫 회의에서 결정된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5분 발언은 이번 정치 이제 이현숙 의원 탈퇴와 관련돼서 5분 발언을 저희 민주당 3명이서 결정을 했습니다. 제가 원내대표로서 그 5분 발언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역사의 기록에 남겨야 될 부분이고 어떻게든 바깥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5분 발언을 해야겠다는 함께 합의가 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초안을 작성을 해서 접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저는 2번째 순서였습니다. 그래서 초안을 빨리 이제 3분이 해야 되는 과정 속에서 저는 빨리 해야 된다는 생각 속에서 접수를 한 것이 이제 2번째였고 그 과정에서 제가 이제 초안이었기 때문에 수정을 계속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수정은 이제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한 1,000원 했고요. 이제 마지막 이 5분 발언이라는 내용이 마지막 의장님의 결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저는 이제 초선 의원이지만 이제 암묵적으로 사무과에서 들었었고요.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의장님의 최후의 마지막 결재가 이제 제가 세게 발언을 하면 설 수 없을 수도 있겠다는 암묵적 저의 압박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순화를 해야 된다는 생각 속에서 순화 과정을 거친 것이 한 3억 원을 거쳤고요.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제가 이제 발언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발언을 하고 났을 때 끝나고 나서 저에게 맹탕 발언이지 않냐, 너무 약하지 않냐, 이제 이런 발언이 저한테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논평을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해서 제가 이제 우리 선배님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논평을 쓸까 해서 이제 제가 썼던 부분을 4명의 이렇게 카톡으로 보내주는 여기 기자님들에게 피드백을 받고 보내려고 3일간의 여유 속에서 그 과정을 썼습니다. 그 논평을. 그래서 그 논평 자료가 이제 월요일 날 오후에 이제 제가 피드백 받고 이제 이렇게 좀 나가기를 바랬는데 이제 유통교육에서 저 그게 나가는 바람에 이렇게 논란이 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게 저는 이제 암묵적인 그 초선의원으로서 결재가 의장님이 마지막을 안 해주면 설 수 없다는 압박감이 있었습니다. 그 압박감에서 그 언어 하나하나를 순화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저 자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까지 온 것인데 혹시 더 궁금하신 분 있으신가요? 결국은 셀프 검열을 하셨다는 얘기네요. 세게 쓰면 안 되겠다는. 암묵적인 분리가 그런 있다는 건 거였죠. 사실이죠. 그렇죠. 의장의 결재가 없으면 저는 설 수가 없다는 암묵적인 그 위화감이 있었습니다. 이면수 부장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동천 시위에는 타시군의 의회보다 유독 5분만 원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왜 5분만 원이 그렇게 많은지, 그것도 왜 의장이 검열을 해고 결재를 해줘야 되는지, 정제되지 않은 목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이거를 꼭 그렇게 순화를 시켜야 되는지, 그게 진짜 궁금하고요. 5분 발언 말고 시정 질문이라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시정 질문을 하면 시장님이 직접 답변을 해야 되는데 왜 굳이 5분 발언이라는 뭐 사실 맹탕 발언에 가깝잖아요. 그냥 의원들이 하고만 시청이 답해야 될 의무가 없는 그런 5분 발언이 너무 많은데 제10대 동부천시의 의회에서는 계속 5분 발언의 이런 추세를 이어가게 되는지 의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앉아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저희가 첫해 이제 회의를 했습니다. 근데 지난 회의 때 너무 많은 5분 발언들이 있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래서 저희가 5분 발언은 의원들의 권한이고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어떻게 손을 댈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4년 동안 있으면서 지난 회의 때 5분 발언을 불허를 당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고요. 그리고 검열을 당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냥 저는 정책에 관련해서 시민을 대상으로 한 5분 발언들이 의원들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런 역할이라면 충분히 누구나 다 5분 발언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제안을 하자고 했던 거는 지속적으로 5분, 6분씩 하다 보니까 이게 집행부에서는 좀 중요성이나 또 좀 심각한 사안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잘 생각해서 정제돼서 5분 발언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의도는 있었지만 결국은 누구나 다 의원들은 할 수 있기 때문에 제안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회의에서 이걸 그래도 적어도 3명 정도 하시는 게 좋고 정 안 되면 시정 질의 쪽으로 가시면 1년 동안 준비했다가 하시면 어떻겠냐 했을 때 의원님들의 의향은 다 그럼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해서 정해진 부분이었고요. 그걸 따로 뭐 강하게 어필을 한다든가 강하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건 없습니다. 왜냐면 의원들은 그냥 고유 권한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누구나 다 말할 수 있고 근데 요번에 이제 검열권에 대해서 나왔는데 저는 의장이 검열을 한다는 건 아니고 의장이 회의 전에 어떤 내용이 입혀질 건지는 내용을 알고 인지하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전날 그걸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날 그걸 받아봤고 저희가 뭐 이렇게 무슨 압박이나 뭐 이런 거는 전혀 없었고요. 그리고 그 권한은 의원님들의 권한이라고 생각해서 앞으로도 의원님들이 모든 것을 한다면 하지만 적어도 시민들을 대상으로 시민을 위한 정책 발언이 가장 우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끼리 내부의 일들은 내부에서 알아서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이게 불허된다는 사항은 거의 없을 거지만 시민이 우선이 된다는 건 1번으로 1순위로 놓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5분 발언을 전날 받아서 보셨다고 들었는데 5분 발언 얘기 지나가고요. 시정 질문은 어떻습니까? 집행부에 3일 전에 보내가지고 답변서까지 다 받아놓고 이른바 시민들을 쫙 치는 모습도 아니냐 이런 의문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떻습니까? 제가 4년의 경험을 해보면 저의 발언을 막은 부분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답변을 받긴 했지만 답변이 좀 부족한 그 질문에서 제가 그 현장에서 끄집어내서 얘기를 하는 사안이라 의원이 알아서 정제하는 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의원이 정제를 안 하고 시장한테 뭔가 하겠다 이런 걸 중간에 막는다든가
누군가 그걸 하지 말라고 한다든가 이런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시정 질의 또한 의원님들의 고유 권한이라고 봅니다. 답변을 받았을 때 그 답변이 만족치 않는다면 시정 질의 현장에서 또 지속적인 답변을 요구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건 의원님들의 역할이지 제가 의장이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역할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 제 질문은 시정 질문은 그 시나리오를 미리 짜놓고 따라서 연출한 거 아니냐. 그렇진 않습니다. 의원들이 질문할 걸 미리 정리는 합니다. 정리를 해서 집회부에 보내기는 해요. 근데 그거를 시나리오를 짠 거는 의원들한테 너 이거 해라고 했을 때가 시나리오지 의원들이 정해서 보내는 거는 시나리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쪽에서 기본적인 답변을 가져왔고 그거에 대해서 부족하다고 한다면 그 현장에서 질의를 더 할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 그게 맞다고 봅니다. 저는. 기자로서는 이미 질문 내용 다 보내주면 목표를 찌르는 질문이 없지 않을까 그런 거까지. 저는 의원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능력이고. 사실 요 관련되어서 이제 팩트만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아까 양상희 부장께서 말씀 주신 부분 중에서 5분 발언 같은 경우에 저희 피드백이 없다고 말씀을 하셔서 뭐 팩트를 가져가는 건데 일주일 안에 답변을 주게 돼 있습니다. 네, 그거는 팩트를 정리를 하고 가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그럼 다음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우선 10대 의원에 당선되신 의원님께 축하 말씀드리고요. 저는 파이낸스투데이 고병호 기자입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는 지금까지 뭐 여기 계신 의원님들하고 부대도 그렇고 쭉 잘 지내왔는데 좀 이 질문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우리 이명숙 의장님께서 의장님에 당선되는 과정에 많은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민단체에서 언론까지 만들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시의회에 강한 어필과 시민을 강한 어필을 하고 있고 민주당 경기도당에서는 이와 관련돼가지고 특별법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명수 의원님한테 여쭤보려고 전화를 한번 드렸었는데 바쁘시니까 통화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평소에 7분만 개로 따지면 충분히 전화가 꼬셔버리는 분인데 전화가 7이 지나도 안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 홍보팀장님이 저를 초대를 하지를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 자리에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그러니까 본인의 뭐 어떤지 뭐 가거나 뭐 여러 가지 연동이 있었기 때문에 뭐 활동도 하시고 뭐 의장의 선출되는 과정을 겪으셨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당이라든가 뭐 일부 시민들이 납득을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그걸 여쭤보고 싶고 두 번째는 그 선거사무실이었는지 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오면서 보니까 그 사무실에 사용됐던 곳에 그 썬팅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이거는 선거법 위반의 논란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해명을 좀 부탁드리고 우리 그 언론팀장님한테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는 동두천시나 동두천시의회를 출입한 지가 10몇 년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여쭤봤더니 광고도 못 주는데 초대하기가 그래서 뭐 다 초대를 안 했죠. 아니 그러면 광고 주는 사람들만 이 자리에 오는 겁니다. 저는 물론 동두천시의회에다 광고를 달래고 뭐 쫄라본 적도 없지만은 그 광고를 동두천시의회에다 이렇게 줘본 적도 없지만은 그게 팀장님으로서도 하신 말씀을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그런 언론관을 가지고 무슨 팀장님만 하고 계십니까? 네? 출입 기자들이라고 하면 다 연락을 주고 오고 안 오고는 그 기자의 판단에 맡겨야지. 왜 팀장님이 그걸 판단해가지고 누구는 오라고 연락을 주고 누구는 연락을 안 주고 그거에 대해서도 저는 의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잘못 놓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고 국장님의 말씀을 잘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동안에 이제 현실적인 부분에 불편한
현실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아까 먼저 짧게 얘기할 수 있는 건 거기는 후원의 사무실입니다. 후원의 사무실로 등록이 돼 있고 후원의 사무실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선거 사무실은 5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거법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말씀하신 그게 지금 이 부분은 지금 언론인 여러분들이 되게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우리 일부분의 의원님들이 와 계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개인적으로 듣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이 자리가 저를 위한 자리가 아니라 우리 7분의 의원님들도 또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도당이나 시민단체나 어떤 민주지역위원회나 이런 데서 하는 일은 저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건 겸히 받아들일 거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까지 온 부분은 뭐라고 설명을 하기가 어쨌든 과정 중에 잘못된 부분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게를 가지고라도 제가 이런 부분을 선택을 할 수뿐이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좀 듣고 싶은 언론인들이 계시다면 제가 개인적으로 찾아뵙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이 자리는 우리가 10대 의회가 개원돼서 들어왔던 부분에 우리 7분의 의원님들의 자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름해도 되겠습니까? 우리 부장님? 언론인들이 원장님의 어떤 말씀하신 잘못된 부분이 분명히 있었다. 언론인들이 제일 알고 싶어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그걸 시민들이 보고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거기까지만 제가 우리 4분의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4분의 의원님들 안에 조율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항들이 있었고 그리고 제가 무소속으로 탈당을 먼저 한 이유는 제가 그걸 도당이나 우리 안에서 결정된 사항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민주의 옷을 입고 들어가서 다른 표를 던지는 건 잘못했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먼저 탈당을 하고 우리 투표에 참여를 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상황이 어찌 됐던 제가 의장으로 되면서 우리 시민연대나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많은 얘기들이 있었지만 시민연대 또한 제가 의장이 된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불편하실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민연대는 시민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정치 안에서 의장이 되고 안 되고 누굴 뽑고 안 뽑고는 우리 의원들 속에서 이루어진 일들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시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싶어서 이 길을 선택을 했는데 제가 하게 됐을 때 여야를 떠나서 저는 집행부하고 잘 협치해서 4년 동안 많은 일들을 해보고 싶었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의원이 못하냐 이런 얘기도 하실 텐데 의장의 자리를 가질 수 있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욕심을 내긴 했습니다. 그 부분에 불편한 것들이 많이 있으시고 지금도 밖에서 많은 외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를 저는 2년 동안 의장으로서 시민을 위한 일을 하면서 좀 경험을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많은 동료 기자분들이 계셔서 제가 기자님 요즘은 말씀드려요.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과정이 집행부와의 협치와 의료 의원님과의 협치를 얘기를 하시는데 시민들이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장들의 핵심은 뭐냐면 시민들은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과 자기가 지지하는 의원을 선출해서 하는 겁니다. 그 자기가 지지한 정당의 의원을 선출했는데 시민들한테 묻지 않고 개인이 명단이라고 이해를 받을 수 있는 의장 선출에서 과감하게 당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시민단체들은 지금 지속적으로 그 언론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민주당, 경기 도당에서도 조차
국회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의 소견을 지금 여쭈는 바에 대해서 의장님이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경기도당이나 시민단체가 하는 일들을 제가 명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진행을 하면 저는 그걸 그대로 된다 해도 받아들여야 되는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걸 제가 거부한다고 해서 안 될 것도 아니고 뭐 반대를 한다고 해서 뭐 안 만드실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제가 진행되는 과정 내에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면 저는 받아들여야죠. 그게 답변이 될까요? 잠시만요. 질문을 하시기 전에 지금 이은경 의원님 오셔서 이은경 의원님 한번 소개시켜드리고 일단 나중에 답변을 하고 남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은경 의원입니다. 9대 이어 10대 때 들어오실 때처럼 많은 그 분들이 도와주셔서 다시 일할 수 있게 되어서 이 자리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10대 의회에서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행정과 시민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과 해서 협치해서 열심히 일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본에서 강원사입니다. 아까 그 말씀하신 중에서 제가 몇 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택당한 이유가 자입니까 타입니까? 그 하나로만 대충 말씀해 주세요. 자입니까? 알았습니다. 경기실버신문의 장상욱 기자입니다. 의장님 축하드리고요. 동두천 시의 가장 큰 변화는 인구 감소와 지역 경제 침체를 극복하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동두천 체리하는 미군 공여지 개발에 대한 국가 지원 문제에 대한 의회 역할은 어떻게 하실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뭐 탈당에 따른 여러 휴유증이나 그걸 잘 극복하셔서 2년 뒤에 의장님 정말 잘 선출했다 이런 결과를 남기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실지 그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탈당에 대한 2년간의 결과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이제 주신 답변은 우리 의원님들도 계시니까 송희석 부의장님한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마이크를 받으셔야죠. 인구 감소 문제는 이제 자연적인 인구 감소 플러스 이제 젊은 세대 지금 동점에서 많이 빠져나가는 인구의 비율은 30~40%가 비중을 지른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좀 빠져나가지 않게 그 시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주어진 환경이 그거를 막기에는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실제 의회 때도 교육을 하려야 된다. 계속 해가지고 아까 뭐 시정제로 말씀하셨지만 제가 고세창 시장님한테 해가지고 교육 분야를 많이 이제 고심지게 하고 하는 거 많이 시켰는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인구 감소의 문제는 어쨌든 먹거리 일자리를 해줘야 되는데 일자리는 우리 시에서 물리적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고요. 교육적인 재능 시에서 공적 자금을 투입하면 효과를 충분히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탑동초등학교의 그 사례를 보면 교육 때문에 지금도 거기 아이비 학교 되면서 양주에서 애들이 오고 있어요. 일부. 그래서 인구 감소의 문제를 우리가 이렇게 정해가지고 이게 답이다 할 수는 없지만 첫 번째는 일자리, 두 번째는 교육인데 교육 분야는 우리가 노력을 해서 좀 감소 추세를 좀 줄여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공여지 문제에 대한 국가 지원 정책이 필요하잖아요. 무슨 문제예요? 의회 역할이 어떤 것인지. 예,
다시 한번 좋은 기회를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공여지 문제는 사실 2003년 이라크 파병부터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던 상황이고 그에 의해서도 정말 용산도 가보고 많은 집회, 또 동두천 미군 정문 앞에서도 집회를 해봤지만 저는 지방의회를 들어오면서 제일 실망하는 부분들이 우리 대한민국 정치가 아직도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가 91년도에 부활이 됐고 지금 34년, 5년이 다 돼가는데 사실 지방의회법이 아직도 지금 마련되지 않았고요. 또 이제 의회와 집행부는 아직도 강시장 약의회예요. 또 이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중앙정부에서 동두천의 현안은 정말 집시적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인구가 적어서 그런지 힘이 없어서 그런지 중앙정부는 동두천을 아직도 외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두천의 현실은 미군이 평택으로 간 평택특별법을 만들어줬어요. 그런데 우리 동두천 시민들이 그렇게 갈망하고 열망하는 동두천 특별법은 아직도 한 발짝도 지금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은 정말 동두천의 앞으로 미래는 굉장히 저는 어둡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변화를 위해서 국가산업단지가 만들어졌지만 아직도 분양 상태가 미분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김성환 국회의원께서 산자위원회 이제 위원장으로 이번에 되셔서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또 이제 우리 국가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또 이제 국방의 의무도 굉장히 필요하고 요즘 첨단 장비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가산업단지 내에는 방위산업 클러스터 같은 게 절대적으로 필요해서 우리 청년 일자리를 좀 만들어냈을 때 동두천의 미군 관련 그런 부분들은 조금 해결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언론인 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를 함께 해주셨는데요. 동두천의 어려운 현실을 좀 많이 기고도 좀 해주시고 보도를 해주셔서 중앙정부에서도 동두천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두천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노인 인구가 지금 28%에 육박하고 또 청년 인구는 굉장히 많이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기대를 거는 것은 사실 국가산업단지에 좋은 일자리가 필요한 것이고 또 동두천이 살기 위해서는 생활 인구 유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첫 번째 5분 발언을 주제를 동두천 성병치료소 빨리 우리가 철거하고 이 체류형 관광도시를 만들었을 때 그나마 우리 동두천 지역 경기가 조금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동두천에 대한 기고와 홍보를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분만 더. 저 경원일보 황민원입니다. 지금 뭐 녹화되고 있어서 좀 앉아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여기 당선돼서 되셔서 이번 의회에 입성하신 의원님, 조혜태 의장님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일단 아까 앞서서도 말씀이 나왔는데 동두천시 같은 경우에 제가 어렸을 적만 해도 동두천이 굉장히 잘 사는 동네고 동두천에 장사에 돈을 번다는, 그래서 진짜 실제로 돈 버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상황을 보면 뭐 제가 지인들을 만나거나 동두천에서 약속해서 오면 빈 가게도 많고 뭐 굉장히 뭐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게 이제 동두천 자체적으로는 발전할 수 있는 인구나 뭐 여러 가지 여건상 자체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동력은 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요즘 정치 상황을 보면 선거구 같은 경우에는 의정부, 양주, 연천까지 한 선거구가 되십니다. 국회의원이. 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은 2년 뒤에 총선에서는 양주, 회천까지 또 한 선거구로 붙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정치적으로는 한 개 지역이 되는 건데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단체장 선거에서도
의양 통합, 뭐 의정부 양주 동두천 통합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하도 사실 동두천이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규모의 경제에 입각해서 의정부 양주나 동두천 이렇게 해서 뭐가 좀 이게 합쳐야 되는 거 아닌가 요런 게 이제 나오는데 이거에 대해서 동두천 시장님께 제가 얼마 전에 기자회견할 때 이제 여쭤보니 개인적으로는 찬성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의원님들께서 그거에 대한 입장이 같아야지만 뭔가 추진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건 뭐 의장님이 하셔도 되고 편하신 분 의원이 아무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수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 진영을 갖지 않고 질문하려니까 좀 애매합니다만 사실 이게 그 의양동 통합에 대해서는 벌써 한 20년 전에 벌써 예전부 양주동두천이 통합의 문제가 있었는데 아쉽게도 그때 오세천 시장님 계실 텐데요. 동두천이 유일하게 반대를 했었죠. 그리고 제일 강하게 한 데가 양주고 그런데 이제 의정부가 포화 상태다 보니까 양주 쪽에서는 굳이 의정부가 유일하게 통합이 되는 걸 반대를 했는데 동두천은 사실 그때 시민들은 통합을 원했었잖아요. 근데 우리 오세천 시장님의 강력한 반대로 인해서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저는 그렇습니다. 경기북부가 분도가 안 되는 이 시점에서는 원인은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남쪽에서의 우리가 자립할 수 있는 북쪽만 떨어지게 되면 자립할 수 없는 30년 때문에 안 된다는 데 사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해보지도 않은 상황에서 좀 아쉽다라는 평가를 내리치고 개인적으로 그런데 그 상황에서 지금은 의정부 강력단체, 의정부 양주 경기 북부 쪽으로 묶어서 가는 게 저는 개인적인 소견에서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동두천 같은 경우는 사실 아까 여러 군데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인성 파기구기가 이제 우리 박경덕 시장님도 추구하는 게 이제 광명도시로 지금 맡고 있는데요. 사실 그 추진하는 거에 맨 목적으로 같이 가려면 사실 통합이 되는 게 맞다.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여러분 이제 일부분의 면적이 좁은 동두천은 말씀드린 대로 공연지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인해서 지원을 받는 상황에서도 부족하기 때문에 특별법 들으는데요. 그런 이제 국가적으로 이제 여러 도시가 특별법 선택을 해주는데 왜 안 해주냐 그러는데 아마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동두천에 이름이 들어가면은 이제 광탄이라든지 외관이라든지 이런 데가 전부 특별법으로 주장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서 지금까지 안 되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2007년도에 미군 공유지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이제 종성장관께서 그때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40% 넘는 지역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동두천 특별법이 동두천 이름은 안 들어갔지만 해당되는 법을 만들었고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저희가 지원받은 것도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저는 그 공여지라든지 모든 걸 떠나서 동두천은 경기북부에서 양주나 의정부나 동두천에 넓게 보면 광역이라든지 아니면 통합 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시간이 여러 가지 질문들이 많이 해주셔서 많은 질문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정당이 마치기 전에 이제 안내 말씀 먼저 드리고 근데 마지막으로 기념 촬영과 단체 촬영을 하고 나서 이제 이동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는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끝나고 나서 지금 5,000장소로 이동하시는데요. 혹시 바깥에 저희가 이제 메뉴까지 체크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니 체크를 못 하신 분들께서는 메뉴를 좀 적어주시면 감사하고요. 지금 날씨가 더워서 저희 4개를 지금 마켓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거의 뭐 여러가지 또 정성스럽게 준비했으니까 많이 참석해 주시고 장소는 이제 이동을 하시는데 개별 차량으로 이동하시는데 저희 소유산 들어가는 입구에 코너에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들어가는 주차장 입구인데 주차장이 굉장히 넓습니다. 거기서 그냥 자유롭게 계시고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념 촬영을 할 예정인데요. 고개에 그냥 앉아 계시면 의원님들만 뒤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